실제 문제에서는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고객 리뷰를 파헤치기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리뷰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고객 이해의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그리고 디지털 시대니까 가능한 부분이고, 하지만 많은 데이터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때 AI가 없이는 이 데이터가 별로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AI를 활용을 해서 고객 리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또 고객한테도 서비스하는 그런 기능들이 상용화가 돼서 우리 앞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하나를 보면 온라인 서점 yes24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리뷰를 요약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여기서 뭐 보면 다크 심리학이라는 책을 이제 샘플로 한번 보고 있는데, 이런 책에 대해서 내용을 리뷰 달린 것들을 요약을 해서 독자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기 쉽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리뷰를 보니까 매력적인 블랙 표지와 흰 글씨의 조화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인간 내면의 어두운 영역을 탐구하며, 이런 내용들이 리뷰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제 요약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을까요? 지금 이제 이런 결과를 보면 이 책의 리뷰가 이런 것들인데, 이걸 그냥 요약해 라는 식의 간단한 매우 단순한 리뷰 요약 프롬프트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이게 뭐 100점짜리 과연 될까요? 이 문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차근차근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더 목적에 맞는, 지금 여기서 이제 독자들한테 요약을 잘해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독자들이 궁금한 걸 보여줘야겠죠. 그런 관점에 맞는 프롬프트가 됐었겠구나, 어떻게 고쳐야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책의 7장 고객 리뷰를 파헤치기에 등장하는 프롬프트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쭉 훑어보는 구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리뷰를 분석해 보려면 상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 자켓 하나를, 가을용 뭐 간절기에 맞는 여성 자켓 하나를 가정을 하고, 그 상품을 우리가 이제 100개의 고객 리뷰를 실제처럼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는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자, 일단 100개의 상품이 있으니까 이 100개의 상품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확인해 보려면 이 데이터 어떤 게 들어있는지 리뷰에서 샘플을 추출하라고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완전 만족, 사이즈가 작아요, 또는 뭐 편안한 착용감, 이런 고객들의 반응들이 적혀져 있는 데이터 그대로 일부가 보여진 거죠. 자, 저렇게 100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저 100개를 가지고 통계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별점이라는 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리뷰 건수, 분포, 평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그리고 장점과 단점도 제공을 해라. 별점 통계는 별점의 개수마다, 그래서 29건이 29%죠. 여기가 이제 별점 5점이었고, 이런 식의 분포 때문에 평균 별점은 4점 정도가 됐다. 이런 통계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강점, 약점, 장점, 단점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핏이나 실루엣이 만족하고 색상을 만족해요 하는 장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점, 단점도 파악을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뭐 이게 과거에는 가능하던 부분들이 아니겠죠. 일일이 사람이 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적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가 이런 작업들을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뭘 시키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별점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리뷰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고민해야 될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설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내용하고 별점이 일치하지 않는 케이스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 높은 별점인데도 만족도가 없는 내용으로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별점을 잘못 줬거나 아니면 내용을 잘못 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별점을 대충 준 것 같죠.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왜? 이런 케이스들을 봐야지만
아, 이게 별점만 믿어서는 안 될 거다, 아니면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될 거다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일단 저렇게 검토를 했다면, 내용하고 별점이 안 맞는 걸 알았다면, 별점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심하게 불일치하면 그거는 별점을 다시 부여해서 통계를 지금처럼 작성을 해라. 그럼 이제 원래 별점이 5점이었다고 해도 다시 검토를 했더니 불일치하기 때문에 별점은 2점으로 바뀌는, 이런 재평가가 필요한 거죠. 이번에는 긍정, 부정 형태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3단계로 긍정, 중립, 부정 이런 형태로 댓글을 분류를 합니다. 리뷰를. 뭐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분류하고 싶은지를 프롬프트에다 적어줍니다. 3단계로 할 거야. 긍정, 중립, 부정이에요. 또는 뭐 5단계로, 10단계로 할 거야. 이걸 정확하게 지시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면 잘 맞고 너무 편해요. 매일 입고 싶어요. 이런 건 이제 긍정. 근데 배송이 좀 많이 늦었어요. 자켓은 만족합니다. 애매하니까 중립. 이런 식으로 각 리뷰마다 분류가 달린 거죠. 긍정, 중립, 부정 이런 식으로. 자, 이걸 확인했으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통계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자, 분류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분포 통계를 작성을 시켜 봅니다. 통계는 이런 형태로 긍정은 50%, 중립은 37%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만들어지겠죠. 이 자체가 일단 그 전체를 요약했다는 측면에서는 숫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척도를 어떻게 쓰느냐, 긍정부터 부정, 중립까지 세 가지만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5단계로 나눠서 리커트 척도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주는 게 우리가 이제 다른 분석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도, 또는 어떤 회사 내에서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커트 척도로 한번 바꿔봅니다. 그리고 나서 리커트 척도로 각 리뷰에 대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럼 분류가 5개가 나올 테니까 5개 분류 각각에 해당되는 리뷰 내용들을 모아서 40단어 분량으로 내용이 뭐였는지 요약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5개가 나올 거고, 지금처럼 다소 부정적 8건, 퀄리티가 기대 이하고 원단이 얇아서 보온성이 부족해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한 세트. 중립도 있고, 이렇게 5개가 각각 40단어 분량으로 요약이 됐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의 리스트를 뽑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전체에서 이제 그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객들의 의견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주제 5개까지를 최대, 그 다음에 하위 주제도 역시 3개에서 5개 정도. 그러면 5개에서 다시 5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최대는 25개 정도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주제를 파악을 합니다. 도출하는 거죠. 이런 식이 되죠. 제품 디자인 및 핏, 이게 한 세트의 주제고, 그 밑에 다시 핏 만족부터 색상 불일치까지 5개의 하위 주제가 실제 리뷰로부터 도출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25개의 리뷰 주제가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얘기들이 대체로 어떤 이야기들인지, 리뷰들 100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정리를 한 번에 해버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고민할 부분이, 고객 리뷰에는 한 건의 리뷰에 대해서도 이게 애매하거나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걸 이제 고민해야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제대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게 맞아? 또는 주제를 제대로 파악한 게 맞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왜 AI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애매한 표현이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리뷰 한 줄 달린 거 안에, 한 덩어리의 리뷰 안에 맥락에 따라서 좀 잘 판단을 해줘야 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밀 재검토하도록 시켜봤습니다. 디자인이 예쁜데 재질이 좀 얇아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만족이라는 표현 때문에 최종 평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갑니다. 하지만 약간의 단점도 섞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래도 긍정으로 정밀하게 다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의 리뷰 안에 여러 문장이 있거나 또는 이제 여러 덩어리가 있고 그 중에 일부는 긍정, 일부는 부정,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형태가, 그런 패턴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혼합된 종류의 감정들, 이게 섞여 있는 경우들만 추출을 해서 이걸 또 다시 정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분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중립 또는 애매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높지도 낮지도 않은 별점으로 그냥 들어가고 주제도 뭉뚱그려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스타일이 깔끔하고 가벼워서 좋은데 배송이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 긍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부정이라는 배송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개가 합쳐진 상태에서, 모여 있는 상태에서 리뷰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케이스들을 찾아서 정밀하게 재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포를 살펴보고 있고 구성, 어떤 의미와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시각적으로 전체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막대 차트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막대 차트를 그리라고 했더니 한글이 표시가 될 수 없다라는 식의 에러 메시지가 쭉 나와요.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뜻인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챗GPT 같은 경우에도 한글 폰트를 제공을 해주고 한글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기본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폰트를 제공을 해주고 한글로 그려라 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폰트를 못 찾는 경우가 나오면 사실 이제 당황할 수 있죠. 네모 박스로 차트가 만들어져도 네모 박스로 폰트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바로 나와버리면 당황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폰트를 제대로 표시했다고 거짓말 또는 말이 안 되는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안 보이면 폰트를, 자, 네모 박스 나왔고 폰트가 안 보이니까 해결할 방법을 찾아와 라고 지시를 해버리면 몇 가지 방법들을 찾아오고 그것들을 하나씩 시도를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되면 한글 바로 나오는 거죠.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찾아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약간의 우여곡절,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이 제대로 표시된 매우 부정적부터 매우 긍정적까지 괄호치고 5점 몇 건씩의 리뷰들이 해당이 돼요. 리커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시각화를 성공적으로 했어요. 한글도 제대로 표시를 했고, 여기가 올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몇 번은 더 수정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유도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10개 이내의 주요 주제 키워드입니다. 주제 키워드를 도출을 해놓고, 너무 많은 개수는 아닌 거죠. 그래 놓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각 키워드별 분석 방식을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넣을 거냐면 리뷰의 수, 그 다음에 긍정 비율, 각 주제별로, 그 다음에 단기 개선 용이성. 이 개선 못하는 건지 아닌지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 이걸 분석하는 목적이라는 게 결국은 업무 개선을 위한 거니까. 자, 이것도 0에서 100점 사이의 스케일을 가지고 표로 작성해라. 그래서 표가 나왔습니다. 키워드 리뷰수 긍정 비율 몇 %, 단기 개선 용이성 뭐 10점, 70점 이렇게 점수를 뽑아냈죠. 그리고 나서 설명까지 달아서 키워드 분석 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 요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을 수 있게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상태로 그냥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산점도, 스캐터 플롯을 작성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스캐터 플롯을 작성을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X축에는 긍정 비율, Y축에는 단기 개선 용이성, 어디 축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 건지 정해줘야겠죠. 여기서는 디자인과 스타일, 편안함과 착용감, 이런 주제들은 긍정 비율은 매우 높은데 그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반대로 지퍼나 부자재, 세탁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이슈가 있었다 해도 부정적인 이제 비율이 높았으니까
단기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서비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 뭐 개선을 바로 시도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 과제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시각적으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사이즈는 리뷰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여기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키워드를 요약하는 이번에는 한번 키워드를 여러 개를, 그래서 30개 정도의 그 언급된 내용들 중에서 키워드를 주제 덩어리라기보다는 키워드를 30개를 노출한 다음에 이 30개의 키워드를 각각 긍부정, 그 다음에 감성, 표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감성 점수하고 리뷰 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카운트를 한 건데, 디자인 90점, 감성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리뷰는 많이 달렸어요. 28개. 예쁘다, 세련됐다 등 호평이 다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 하나의 리뷰가 몇 개의 키워드에 대응될 수 있느냐. 그래서 30가지의 키워드가 있지만 그 30가지의 키워드에 대해서 그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한 리뷰가 대응되는 거 하고, 또는 여러 개의 키워드한테도 한 리뷰가 대응되는 거는 다른 숫자와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몇 개의 키워드에 리뷰가 대응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하나의 리뷰는 복수의 키워드에 대응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아예 지정을 해줬죠. 명시적으로. 이 지정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설계를 처음부터 잘 해줘야 되는 대목이고, 그게 프롬프트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번에는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봅니다. 표를 워드 클라우드 그리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나왔는데, 여기서 키워드의 크기는 리뷰의 수, 리뷰가 많으면 글자를 크게, 적으면 작게, 그리고 색상은 앞에 있는 것처럼 긍정 100, 부정 0, 그리고 레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디자인이나 핏, 고급스러운 편안함,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고 건수가 많은 애들이고, 반품, 불만족, 박음질, 이런 것들이 지금 약점이고 부정적으로 고객들한테 보여줬던 부분이구나,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워드 클라우드가 그렇게 뭐 정밀한 종류의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리뷰 전체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한눈에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유용성이 상당히 있어요.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여준다. 그 측면에서 이제 제한적인 용도로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지, 그죠? 글자, 색깔, 그죠? 크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정을 해주는 작업이 프롬프트에서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뭐 복합적인 것, 그 다음에 수치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리뷰 100건을 다각적으로 이제 들여다봤죠.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최종적인 목표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상태가 이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부분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문제점, 그리고 원인, 그 문제점이 발생한,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이걸 이제 리뷰를 뒤져서 파악을 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큰 덩어리로 봤을 때 문제점, 사이즈와 핏이 이슈가 됐는데, 문제는 뭐고 작게 나왔다 부터 시작해서 발생 원인은 뭐고 해결 방안은 뭔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죠. 자, 어떤 결과를 얻을 건지에 맞춰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얻어야 하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게 프롬프트에 그대로 반영이 돼줘야겠죠. 그것도 AI가 바로 수행해서 시킨 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론과 적용 책에 나왔던 한 챕터, 고객 리뷰를 파헤치기,
부분을 본 건데, 이런 식의 이제 그 영역별 적용 예제들이 뭐 다수가 들어있어요. 신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프로세스 관리, 신사업 기획 같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하나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다양하게 프롬프트를 적용하고 설계하고 변형하는 방법들을 책에 설명하고 있는데, 뭐 책을 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아마 보충 설명, 정리 또는 그 훑어보기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되실 수 있을 거고, 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를 고객 리뷰 분석 중심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건 간에 이 내용을 쭉 훑어보고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분석할 건지, 그리고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작성할 건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설계가 돼서, 프롬프트가 설계가 돼서 작성이 돼야지만 이 중요한 고객 리뷰라는 보물단지가 제 몫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느끼시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변형해서 공부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는 댓글에 링크를 남길 건데, 블로그에는 이 리뷰들을 순서대로 결과까지 쭉 16개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객 리뷰를 파헤치기, 실전적인 비즈니스 프롬프팅 이라는 관점에서 고객 리뷰를 파헤치기를 같이 주마간상격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